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을 발표하게 된 2080 유세주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차입니다. 책 선정 이유를 발표할 것이며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할 것이고 첫 번째 주제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주제를 발표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발표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이라는 주제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 선정 이유입니다. 이 책을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로는 원하는 진로가 체육교육과인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심리 상태 및 어떠한 형식으로 심리적으로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궁금하기도 하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할때 내 자신을 조금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되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개인데요. 일시적인 기분에 휘둘려 부정적인 태도로 굳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 순간의 기분이 나의 전체 태도나 성격을 정의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책을 소개한다면 주제를 선정한다면 감정과 태도를 구분하는 방법, 부정적인 기분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심리적인 기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관리 또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작가 소개로는요, 레몬 심리라는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셨고요. 레몬 심리 작가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심리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시고요. 공감되는 일상의 언어로 심리학적 통찰을 전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 겪는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책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제목과도 같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 기분은 내 책임이라는 주제 소제목입니다. 이 책은요, 하지만 여기서는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고 말을 합니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나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같은 것이 아니라 별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릅니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왜냐면 그렇다는 게 태도가 정말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다릅니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청난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것을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며 그는 아무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라는 소 제목인데요.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되게 사람으로서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직장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고 입꼬리만 간단하게 올릴 뿐입니다. 평소 같으면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줄 텐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체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나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며 받아줄 만한 것들도 이제 못 받아줄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다고 합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내 몸을 잘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도저히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기분 변화의 정답은 확실한 수학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아지면 어, 조금 더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요,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소제목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사람, 나의 에너지 도둑. 어,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자기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신과 무한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무능하다고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했던 과거와 지금의 처지가 뚜렷한 대비를 보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현재의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나갔던 과거를 끊임없이 대화의 소재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심히 들어보면 습관적인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걸로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을 잘 다뤄야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다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특히 그렇습니다. 연인, 가족, 뭐 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는 각각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교제는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해 쏟은 노력만큼 그 사람에게서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감을 관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 나는 이만큼 기대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소제목 첫 번째로는 사람은 화를 낼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첫째로 화가 났다는 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이 화가 났다고 사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하는 순간 화와 자신은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분노에 휘둘리지 말고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분노가 차오르면 행동으로 하기 쉬운데요. 분노를 느끼면 가장 진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한 뒤에 다시 대응을 하는 것도 않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분노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입니다. 우리는 뭉뚱그려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즐겁게 행복하는 척 연기하는 당신에게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가면성 우울증 환자는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 때문에 다른 앞에서 즐겁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기 거부하고 즐거운 척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 느낀 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다양한 태도가 안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그 이유를 실천 방향으로 옮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